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연일 얻어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전과사범 이재명의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비명계를 쳐내더니 지금은 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이 내쫓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오죽했으면 좌파 언론이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큰일 났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급진 좌파 매체의 친민주당 성향의 오마이뉴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마이뉴스가 총선 민주당 패할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혔으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범죄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큰 충격적인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또 인터뷰를 통해 소상하게 민주당을 박살냈습니다. 민주당의 병립형이 최악의 선택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공학의 얄팍한 계산으로 선거법을 개혁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병립형을 멈춰야 한다라는 주장, 그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표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양당 체제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제3지대에 얼마 안 되는 의석을 내줄까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건 정정당당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셋째, 민주당의 이런 선택은 소심하고 비겁한 선택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거라는 핑계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래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180석으로도 못했던 민주당입니다. 양쪽 다수가 아니라 시민사회에 연합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5번째, 이재명 당대표는 멋지게 진다라는 부분들, 이런 표현들, 민주당의 이런 발언들은 매우 잘못된 발언입니다. 멋지게 지는 걸 피하려다가 멋지지 않게 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반대가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낙관론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오랜 침묵. 경향신문 정치부 강병한 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이러한 선택이 아니라 무책임한 침묵이 지금 더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민주당은 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 대응에 에너지를 소진해 총선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위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이지요. 민주당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두고 당원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책임 회피성 알리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도부가 입맛대로 하려고 강성 당원들을 동원한다는 이야기를 중앙일보가 왜 하는지 이재명과 민주당은 잘 새겨봐야 합니다. 한동훈의 프레임 전쟁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민주당, 정권 심판에 운동권 심판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권 심판에 운동권 심판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라고 경향신문이 평가했습니다. 한동훈이 깔아놓은 프레임에 민주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하는 서울 중구 성동갑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을 자객 공천한 게 그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렸던 윤건영 민주당 위원회 구로울에 북한 공사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위원을 내보낸 걸 두고 조선일보는 대북 정책의 상징적 인물과 탈북자 출신이 맞붙는 구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윤건영 위원과 태영호 위원의 대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패배할 가능성이 커 김부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이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김병천 소장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대패할 가능성이 크며 김부겸 비대위원장이 맡아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이 이선으로 후퇴하고 강성 진보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병천 소장이 민주당이 대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권자들이 보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보수 성향이 8% 정도 더 많습니다. 둘째, 지역 구도도 불리합니다. 호남과 영남은 원래 28석과 65석으로 차이가 크지만 강원과 충청, 제주도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 문재인이 후퇴하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웠던 그런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향과 이미지가 전혀 다른 인물이어야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고 대패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한겨레 성한영 선임 기자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국회의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째, 180석 이상이 아니라면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이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무력했던 걸 보십시오. 셋째, 어느 쪽이 이기든 싸늘한 민심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핵심은 노동과 교육, 연금, 이른바 3대 개혁은 국민의힘이 이겨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더라도 해야 하고 이재명이 당선됐어도 해야 했을 절체절명의 개혁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총선에 이기면 하겠다는 약속이 부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오마이뉴스가 여러 인물들과 또 여러 기자들 객관적인 팩트에 기초해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딱 무엇입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이 이번 총선을 이끌 수도 없으며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이번 총선을 이끌면 민주당은 대폭망. 그러니 김부겸이 대안이다. 김부겸이 지금 와서 비대위원장 맡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쑥대밭이 된다라고 오마이뉴스가 얼마나 객관적인 이 워딩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박살내야 합니다. 전쟁
전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